어머님, 천박 한 건 못 참으신다면서요. 지금 본인 모습 좀 보세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서초동 펜트하우스 앞 3년을 식모처럼 부려먹던 시어머니 박금자가 내뱉은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돈 없는 진심은 쓰레기통에나 던져줘라. 너 같은 식무년이 감히 누굴 쳐다봐. 그녀는 구둣굽으로 서윤의 손등을 사정없이 짓눌렀고 남편 태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내 인생에 너 같은 거추장스러운 배경은 이제 필요 없어. 당장 나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빗속에 던져진 서윤의 낡은 가방 안에는 굴지 제작사의 지분 40%와 한도 없는 블랙카드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요. 3년 전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들어갔던 서윤의 인내는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나를 버린 건 당신 자유지만 내 허락 없이 망하는 건 불가능해. 이제부터 지옥을 설계해 줄게. 서윤의 말이 끝나자마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5억 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넉 대가 집 앞을 에워쌌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서윤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복귀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시작된 서윤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지금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올 한 해 생각지도 못한 큰 재물운이 깃들고 가족 모두 아픈 곳 없이 건강하시기를 제가 진심을 담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평창동의 저녁은 유난히도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웅장한 저택, 강윤재 회장의 자택만큼은 예외였죠. 대문 앞에는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집 안에서는 고급스러운 클래식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 집의 안주인 박금자 여사의 65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모님들이 모여 앉아 깔깔거리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는데요. 그 화사한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며느리 임서윤이었죠. 서윤은 명품 드레스는커녕 때 묻은 앞치마를 질질 끌며 손님들이 벗어놓은 구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구두코를 맞추는 서윤의 손등에는 붉은 화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조금 전 주방에서 갈비를 찌다 대인 상처였지만 누구 하나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박금자 여사가 서윤을 향해 턱짓을 하더라고요. 예, 거기 서윤아. 너는 손님들 오셨는데 인사도 안 하고 뭐하니? 남들이 보면 내가 너를 식모로 부려먹는 줄 알겠다. 얼른 와서 와인 좀 더 채워드려라. 서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다가갔어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손님들의 잔에 조심스레 와인을 따랐죠.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한 사모님이 서윤의 손을 보더니 대놓고 인상을 찌푸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금자 언니. 얘 손 좀 봐. 이런 손으로 음식을 만든 거야? 어머나 세상에. 아무리 집안에 사람을 잘못 들였어도 그렇지. 기본은 지켜야지. 예, 너는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니?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입술을 꾹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언 때문이었죠. 3년간 평범하게 살며 사람의 본성을 보거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윤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LNK의 후계자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박금자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말도 마요. 돈 보고 우리 아들한테 달려든 애한테 뭘 바라겠어? 근본 없는 애를 걷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야, 너는 바닥에 떨어진 와인 잔 파편이나 얼른 치워라. 손님들 다치시면 내가 책임질 거야. 서윤은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진 바닥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빗자루를 가져올 법도 한데 박금자는 서윤이 손으로 직접 줍기를 바라는 눈치였거든요. 서윤이 맨손으로 유리 조각을 집어 올릴 때였습니다. 박금자의 뾰족한 구두굽이 서윤의 손등을 그대로 짓눌러 버렸어요. 아! 낮게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박금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숙여 서윤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죠. 돈 없는 진심은 쓰레기통에나 던져줘라. 내가 여기서 숨 쉬는 건 오직 내 아들 수발 들기 위해서야. 알겠니?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서윤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들어 박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박금자의 눈동자에는 탐욕과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죠. 서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심이 권력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서윤의 남편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촉망받는 사업가로 알려진 그는 사실 서윤의 보이지 않는 뒷바라지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라온 인물이었죠. 서윤이 몰래 건네준 정보와 인맥이 아니었다면 그의 회사 강성건설은 벌써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제는 서윤이 지겹다는 듯 대놓고 굴었는데요. 그날 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였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태주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묻자 태주는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대답했죠.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년의 기한이 고작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태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아니,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가 질린 거야. 너처럼 재미없고 배경 없는 여자랑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해? 마침 내 회사 강성건설이 L&K 투자를 받기로 했거든. 내 연녀 민희진 알지? 그 친구 학교 선배가 L&K 이사님이야. 이제 너 같은 거추장스러운 배경은 필요 없어. 나가. 태준의 입에서 나온 이름 민희진. 이미 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대놓고 집으로 불러들여 서윤을 식모 취급하며 희롱하게 했던 그 여자였죠. 서윤은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L&K의 실소유주인 줄도 모르고 고작 이사의 선배라는 줄을 잡기 위해 아내를 버리겠다는 남편의 꼴이 참 가관이었거든요. 서윤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태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 내가 너 같은 거랑 살면서 버린 시간이 후회스럽지. 야, 너 짐 싸는 거 도와줄까? 아니, 필요 없지. 몸만 나가면 되니까. 태주는 마당으로 나가 서윤의 작은 짐가방을 빗물이 고인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차악 소리와 함께 서윤의 소박한 옷가지들이 진흙탕에 굴렀죠. 박금자 여사는 2층 난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빗속에서 젖어버린 이혼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서윤은 진흙탕에 처박힌 짐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며 쥐어주었던 낡은 가죽 가방이었죠. 태주는 그 가방을 구두 끝으로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거기 멍청하게 서서 뭐해? 날 밟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했잖아. 미니진이가 내일부터 이 집 안주인으로 들어오기로 했거든. 너같이 재수 없는 얼굴이랑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얼른 사라져. 서윤은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죠. 종이는 이미 빗물에 젖어 눅눅해졌지만 그 위에 적힌 강태준 세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서윤은 입가에 아주 작은 그러나 서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래요. 당신 소원대로 해줄게. 대신 나중에 무릎 꿇고 빌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명심해. 하? 빌어? 내가 너한테? 야, 꿈도 야무지다. 얼른 가라가. 태주는 쾅 소리가 나게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창동 골짜기에 울려 퍼졌죠. 서윤은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속되어 있던 사슬을 풀어버린 사람처럼 자유로워 보이기까지 했죠. 서윤은 품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습기 때문에 화면이 잘 켜지지 않았지만 몇 번을 문지르자 마침내 전원이 들어왔죠.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딱 한 번 울렸을까요?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사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 실장의 깍듯한 목소리. 지난 3년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서윤의 뒤를 지켰던 LNK의 충직한 비서였습니다. 정 실장님, 3년 끝났어요. 지금 평창동 집 앞이니까 차 보내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머금은 듯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서윤은 빗속에서 꼿꼿이 서서 닫힌 대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안에서는 지금쯤 태준과 박금자가 샴페인이라도 터뜨리고 있겠죠. 걸림돌이었던 가난한 며느리를 쫓아냈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LNK의 투자, 그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빗물에 젖어 쫓겨난 임서윤이라는 사실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뚫고 다가왔습니다.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멈춰선 차는 검은색 롤스로이스였죠. 차문이 열리고 우산을 든 정 실장이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서윤의 모습을 보고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사님, 이 꼴이 이게 뭡니까? 저놈들이 감히. 됐어, 정 실장. 화낼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정 실장이 정중하게 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젖은 가방을 정 실장에게 건네고 차 안으로 몸을 실었죠.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이 닿자 비로소 3년간의 긴 연극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정 실장은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서윤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본가로 가시겠습니까? 서윤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평창동의 풍경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일단 호텔로 가요. 그리고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줘. 안건은 강성건설 투자 전면 재검토로.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바깥의 폭풍우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서윤은 무릎 위에 놓인 부러진 손톱과 짓눌린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금자의 구두굽에 찍힌 자국이 파랗게 멍들어 있었죠. 서윤은 그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서늘하게 응조렸습니다. 강태준, 박금자. 당신들이 말한 대로 돈 없는 진심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줬으니 이제는 돈 있는 진심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차는 빗줄기를 가르며 서울 도심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평범한 며느리 임서윤이 죽고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들 LNK의 실권자 임 이사가 부활하는 순간이었죠. 강남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창밖으로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하얀 가운을 걸친 채 테라스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죠.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새벽 5시부터 북어국을 끓이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윤의 눈빛은 어제의 식모 며느리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서늘하고도 예리한 포식자의 눈빛이었거든요. 그때 정 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사님, 요청하신 강성건설 내부 기밀 자료와 민희진의 뒷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9시에 강태준 대표가 LNK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윤은 서류를 훑어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웠습니다. 방문 목적은 LNK 전략기획본부 김 본부장과의 면담입니다. 민희진이 다리를 놓아준 모양이더군요. 김 본부장이 민희진의 대학 선배라는 점을 이용해 투자를 확정 지으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김 본부장이라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었던 사람의 투자를 심사한다니 세상 참 좁네요. 정 실장님, 오늘 내가 본사에 출근한다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하세요. 전용 엘리베이터로 움직일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박금자 여사는 아침부터 새로 산 샤넬 수트를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몸을 흔들고 있었죠. 부엌에서는 새로 들인 도우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어제 서윤을 쫓아낸 자리에 태준의 내연녀, 민희진이 이미 안주인 행세를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목걸이 좀 보세요. 태준 씨가 이번에 LNK 투자 성공하면 어머님 선물로 드리겠다고 미리 사온 거예요. 희진이 건넨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건 박금자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역시 우리 태준이는 효자라니까. 그 재수없는 임서윤이 나가자마자 집안에 복이 굴러 들어오는구나. 예, 희진아. 오늘 태준이가 LNK 가서 도장 찍고 오는 거지? 희진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제 대학 선배가 거기 본부장인데 제가 말 한마디면 끝나요. LNK가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 사는 곳인데 인맥이 제일이죠. 그깟 투자금 오늘 바로 입금될걸요? 두 여자는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돈이 제 주머니에 들어온 것처럼 기고만장했죠. 오전 9시 정각. 서울의 랜드마크인 LNK 본사 빌딩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태준은 잔뜩 힘을 준 어깨를 으쓱거리며 로비로 들어섰죠. 비싼 맞춤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성공한 젊은 CEO였습니다. 강성건설 강태준입니다. 김 본부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태준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거만한 태도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못했을 LNK 빌딩이었지만 오늘은
귀빈 대접을 받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강태준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김 본부장님께서 지금 긴급 이사회에 참석 중이시라 면담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저기 로비 구석에서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대기? 내가 누군지 알고 민희진 씨한테 연락 못 받았어요? 태주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쳐다봤죠. 하지만 데스크 직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사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이사회라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기다리기 싫으시면 다음에 오시죠. 태주는 씩씩거리며 로비 구석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죠. 평소라면 서윤이 챙겨준 비타민이며 물을 마시며 편안하게 기다렸겠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전광판에 임서윤 이사 취임 및 경영 전면 복귀라는 속보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태주는 핸드폰으로 주식창을 확인하느라 그 중요한 이름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3시간 만에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강 대표님, 본부장님께서 잠시 짬을 내셨습니다. 올라오시죠. 태주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2층 본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본부장이 초조한 기색으로 서성이고 있었죠. 어이구, 선배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강태준입니다. 태준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지만 김 본부장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준의 손을 잡는 둥마는 둥하더니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강 대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강성건설 투자권 전면 재검토하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희진이 통해서 다 얘기된 거 아니었습니까? 나도 미치겠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번에 새로 오신 실소유주 이사님께서 직접 파일을 보셨대. 자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다고 불호령이 떨어졌단 말이야.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성건설은 지금 LNK에 투자가 없으면 당장 다음 달 부도를 막을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이사님이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직접 만나서 설명하겠습니다. 뇌물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 사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분은 돈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본사 옥상 펜트하우스에 계신데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인 줄 알아? 그 순간 태준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금자 여사였습니다. 태준아, 큰일 났다. 지금 집 앞에 압류 딱지가 붙으려고 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내가 이혼 서류 던질 때 임서윤이가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그년이 무슨 저주라도 퍼부은 거 아니야? 태준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압류라니? 아직 투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벌써? 그때 본부장실 스피커에서 우아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본부장님, 강성건설 대표님 오셨다면서요? 제가 직접 뵙고 싶네요. 옥상 집무실로 모셔오세요. 태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주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설마하며 고개를 저었죠. 본부장님, 저 목소리 누구입니까? 김 본부장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경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LNK의 절대 권력자 임 이사님이시네. 강 대표 운 좋은 줄 알아. 그분을 직접 뵙게 되다니. 태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김 본부장을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죠. 과연 그 이미사라는 여자가 누구일지, 자신이 그 앞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전용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32층을 지나 펜트하우스인 80층을 향해 무겁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넥타이를 연신 만지작거리며 거울 속 제 얼굴을 살폈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여자 이사라고 했지? 적당히 비위 좀 맞춰주고 우리 강성건설의 비전만 잘 설명하면 넘어올 거야. 여자들은 원래 이런 화려한 거에 약하거든. 태주는 속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땡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속 문이 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 바닥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백합 향기가 감돌고 있었죠. 그리고 그 거대한 책상 뒤 등받이가 높은 가죽 의자에 한 여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님, 강성건설 강태준 대표 모셔왔습니다. 김 본부장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했습니다. 태준도 얼른 고개를 숙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강성건설 대표 강태준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강성건설은 이번에 LNK와 함께 태준이 준비해온 유창한 멘트를 쏟아내려 할 때였습니다. 의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죠. 가문의 영광이라. 강 대표님 말씀이 너무 과하시네. 그 목소리. 태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들었던 그 싸늘한 목소리. 아니, 지난 3년간 매일 아침 자신을 깨우고 퇴근하면 구두를 닦아주던 그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의자가 완전히 돌아갔고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눈물을 훔치던 임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한 채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여왕의 모습이었죠. 서윤아? 태준의 입에서 바보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 본부장이 기겁하며 태준의 옆구리를 찔렀죠. 이 사람이 미쳤나? 어디서 감히 이사님 성함을 함부로 불러. 이사님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너무 긴장해서 실성을 했나 봅니다. 서윤은 여유롭게 서류 한 장을 넘기며 태준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발밑에 기어가는 벌레를 보는 듯한 무심함 뿐이었죠. 서윤이라니요. 여기는 공적인 자리인데 호칭에 주의해 주셔야죠. 강 대표님? 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임서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내가 왜 여기 있어? LNK 이사라니? 너 그냥 우리 집 식모였잖아. 돈 없어서 나한테 시집 온 거 아니었어? 서윤은 피식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당신한테 갔다니. 강 대표님 착각이 너무 심하시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거든. 사람 속을 보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난 당신이 내 배경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 줄 줄 알았지. 근데 3년 동안 내가 본 건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추악한 민낯뿐이었어.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파일을 태준의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강성건설이 지난 3년간 저질러온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그리고 민희진과 공모에
회사 공금을 유용한 내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성건설의 재무 상태는 이미 파산 직전이더군요. LNK의 투자가 아니면 당장 내일 부도가 날 텐데 이런 쓰레기 같은 지표를 들고 투자를 받으러 오다니 용기가 가상하네요. 이건 오해다. 서윤아, 아니 이사님,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이래? 어젯밤 일은 내가 미안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태준이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며 서윤의 책상으로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이 나타나 태준의 앞을 가로막았죠.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강 대표님은 이제 LNK의 잠재적 사기 혐의자로 분류되셨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 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평창동 저택, 그거 4명의로 된 LNK 소유법인 주택인 거 몰랐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니 이제 당신들은 그 집에서 살 권리가 없어. 정 실장님, 지금쯤 집행관들 도착했나요? 네, 이사님. 지금 박금자 씨를 밖으로 모시는 중입니다. 그 시각 평창동 저택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 집 안주인이야. 감히 누굴 끌어내. 박금자 여사가 화려한 잠옷 차림으로 대문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집행관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의 소파, 가전제품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었죠. 민희진은 이미 겁에 질려 명품 백만 챙긴 채 주랭랑을 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 집은 임서윤, 아니 LNK 임 이사님의 소유입니다. 무단 점거로 고소당하기 싫으시면 당장 나가주십시오. 박금자는 기가 막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윤의 손등을 짓밟으며 비웃던 그녀가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것이죠. 서윤이가, 그 식모 같던 애가 LNK 주인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박금자는 거품을 물듯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문에 닫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다시 펜트하우스 집무실. 태주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가 보낸 3년이 있잖아. 나 너 정말 사랑했어. 그 민희진이는 그냥 비즈니스 때문에. 서윤은 우아하게 일어나 태준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는 대신 그의 양복깃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죠. 태준의 몸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사랑?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소리 없이 채워주던 당신의 욕망이었겠지. 걱정 마. 내가 당신을 당장 감옥에 보내진 않을 거야. 그건 너무 재미없잖아. 서윤은 태준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명예, 돈, 인맥. 하나씩 무너지는 걸 당신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줄게. 아, 참. 내일 아침 뉴스 꼭 챙겨봐. 강성건설 검찰 조사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갈 거니까. 서윤은 차갑게 돌아서며 정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쓰레기 치워주세요. 공기가 탁하네. 정 실장과 보안 요원들에 의해 태주는 개 끌리듯 집무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태준이 본 마지막 모습은 창밖에 눈부신 서울을 배경으로 와인 잔을 든 서윤의 고고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 끌려나간 자리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서윤은 창가로 다가가 개미처럼 작아진 지상의 차들을 내려다보았죠. 한때는 저 거대한 도시의 소음조차 두려워 시어머니의 꾸중을 들으며 이불 속에서 울던 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서윤의 눈동자엔 서늘한 승리감보다 더 깊은 무거운 책임감과 차가운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 실장님,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야죠. 박금자 여사가 가장 아끼는 게 뭐라고 했죠? 정 실장이 서류 패드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보석 컬렉션입니다. 특히 가문의 상징이라며 애지중지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핵심이죠. 서윤은 우아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거 사실 1년 전에 내가 진품이랑 똑같은 가짜로 바꿔치기해 둔 거. 박 여사는 꿈에도 모르겠죠? 자기 목에 걸린 게 유리 조각인 줄도 모르고 내 앞에서 거드름을 피웠으니. 그 시각 박금자는 평창동 길바닥에서 쫓겨나 강남의 어느 허름한 모텔방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평생 부유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모텔방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이 숨겨온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래, 이거만 있으면 돼. 이거 팔면 다시 집 사고 태준이 회사도 살릴 수 있어.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얼마짜린데. 박금자는 보석함을 가슴에 꼭 껴안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찾아간 종로의 단골 보석방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모님, 이거 장난감입니까? 정교하게 잘 만들긴 했는데 이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큐빅이에요. 유리 조각이라고요. 뭐라고? 이 양반이 누굴 속이려고 들어. 이게 내가 30년을 소중히 간직한 진품인데. 박금자는 보석방 주인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지만 감정사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사모님, 제 눈은 못 속입니다. 보니까 바뀐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집안에 도둑이라도 들었었나요? 박금자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안방 청소를 하러 들어오던 서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보석함을 닦아주던 그 고분고분한 며느리. 임서윤. 2년이 내 보석을 다 빼돌린 거야. 박금자는 미친 사람처럼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돈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은 그녀에게 남은 건 아들 태준의 파멸 소식뿐이었습니다. 한편 강태준은 최후의 수단으로 VIP 자선 파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LNK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정계 인사들과 재계 거물들이 모이는 파티에서 직접 투자자를 찾으려 한 것이죠. 태준은 사채까지 끌어다 비싼 턱시도를 빌려 입고 파티장에 나타났습니다. 아,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저희 강성건설이 이번에 아주 큰 프로젝트를. 태준이 술잔을 들고 다가갔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강성건설의 검찰 조사 소식이 아름아름 퍼진 뒤였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파티장 입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분 누구야? LNK의 실소유주라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화려한 금색 가면을 쓴 여인이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그 곁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비서로 불리는 정 실장이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임서윤이다. 가면을 썼지만 그 우아한 자태와 차가운 눈빛은 속일 수 없었죠. 태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사님, 아니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내가 강성건설 살릴 비책이 있어. 나 죽으면 당신도 손해잖아. 응? 태준이 사람들의 눈도 의식하지 못한 채 서윤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서윤은 가면 너머로 태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 대표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당신 비즈니스의 결함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돈으로만 보고 진심을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당신이 오늘 여기서 누구를 만나든 LNK의 이름으로 당신과의 거래를 금지할 겁니다. 서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파티장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태준을 에워쌌습니다. 서윤은 우아하게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태준에게는 사신의 얼굴과도 같았죠. 내일 아침이면 당신 회사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거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훔쳐간 내 아버지의 유품 시계. 그거 당장 내놔야 할 거야. 안 그러면 절도죄까지 추가될 테니까.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졌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 태주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직감했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집무실 창가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면에는 강성건설 부도 위기, 검찰 수사 착수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죠. 정 실장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보고했습니다. 이사님, 예상대로 강성건설의 주가는 하한가를 쳤습니다. 채권단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박금자 씨는 현재 강남의 한 허름한 여관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죠. 강태준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윤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죠. 사진 속에는 서윤이 가장 아끼는 아버지의 유품, 낡은 회중시계가 박살난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가 묻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죠. 임서윤,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부숴줄게. 다음은 내 차례야.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시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진실을 보는 눈을 잃지 말라고 남겨주신 유일한 흔적이었거든요. 정 실장이 급히 다가와 사진을 확인하고는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사님, 강태준이 미친 모양입니다. 지금 당장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아니요, 정 실장님. 이건 나를 유인하려는 수작이에요. 태준이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박금자 여사와 함께 마지막 도박을 하려는 거겠죠. 서윤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민희진의 인맥을 동원해 어둠의 경로로 깡패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비열한 작전을 짜고 있었죠. 태준은 서윤이 지난 3년간 식모 생활을 하며 찍혔던 굴욕적인 사진들을 교묘하게 편집했습니다. 마치 서윤이 돈을 노리고 강태준에게 접근했다가 대기업 이사라는 직함을 사칭해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전현이 가진 거 다 뺏어오면 다시 평창동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태준은 여관방 침대에 누워 신음하는 박금자의 손을 잡으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박금자는 초점이 흐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그래, 그년 죽여버려야 해. 내 다이아몬드, 내 집, 다 돌려받아야 해. 며칠 뒤 서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태준이 퍼뜨린 가짜 뉴스가 LNK 이사회 내에 반대파 귀에 들어간 것이죠. 임 이사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식모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사로 취임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게다가 전 남편의 회사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의혹까지. LNK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계십니다. 보수적인 이사들은 서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공들여 준비해온 대규모 신도시 투자 프로젝트도 도덕적 결함을 이유로 승인이 보류될 처지에 놓였죠. 서윤은 회의실 한복판에서 차가운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소환되어 자신을 핥히는 느낌이었죠. 결국 나는 그들에게 그저 며느리 딱지를 뗀 식모일 뿐인가? 라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퇴근길에 서윤의 차가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정 실장이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괴한 중 한 명이 서윤의 가방을 낚아채 도망갔죠. 그 안에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텅 빈 차 안에 남겨진 서윤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강태준, 내가 이럴수록 나는 더 강해질 거야. 서윤은 정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자신의 옛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태준과 결혼하기 전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지내며 투지를 다졌던 그 작은 방이었죠.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태준이 이미 한 차례 휩쓸고 갔는지 가구들이 부서져 있었고 벽에는 빨간 페인트로 사기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부서진 가구 틈에서 아까 사진으로 봤던 그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태준이 일부러 이곳에 던져놓고 간 것이었죠. 시계 유리는 가루가 되어 있었고 초침은 멈춰 있었습니다. 서윤은 부서진 시계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지난 3년간의 수모,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사람의 본성을 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본 건 지옥뿐이에요. 저 너무 힘들어요. 어두운 방 안 서윤의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지만 정작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원룸 안에서 서윤은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뺨 위로 차가운 방바닥의 한기가 스며들었죠. 부서진 시계를 쥔 손바닥에선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찔려 핏방울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처참하게 망가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강태준, 당신은 끝까지 비겁하구나. 서윤은 젖은 목소리로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부서진 시계 뒷면을 만지던 서윤의 손가락 끝에 뭔가 이물감이 느껴졌어요. 톱니바퀴가 튀어나온 틈새로 아주 작은 금속 재질의 무언가가 보였죠. 서윤은 숨을 죽이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주 얇고 정교하게 제작된 마이크로 USB 메모리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서윤은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시간을 보라고 이 시계를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요.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딸에게 주실 마지막 열쇠를 이곳에 숨겨두셨던 겁니다. 서윤은 급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부팅되는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파일이 열리자 서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강태준의 아버지와 박금자가 과거 L&K 창업주였던 서윤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의 기밀 자금을 빼돌렸던 장부, 그리고 강성건설이 설립될 당시에 저질렀던 온갖 불법 행위들이 날짜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지금껏 서윤 몰래 차명 계좌를 운영하며 비자금을 세탁해온 정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사위가 될 태준의 본성을 미리 꿰뚫어 보시고 딸이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시계 안에 봉인해 두셨던 것이죠. 서유는 부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은 어느새 마르고 그 자리엔 서슬 퍼런 투지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착한 아내의 허물은 이제 완전히 벗어던질게요. 서유는 그 길로 정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정 실장님, 지금 당장 보안팀 소집하세요. 그리고 검찰청에 있는 제 인맥들 전부 연락 돌려주세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강태준과 박금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민희진까지 단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을 칠 겁니다. 한편 강태준은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서윤을 습격해 증거 서류를 뺏어오고 이사회에서 그녀를 고립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는 민희진과 함께 강남의 고급바에서 독한 위스키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이제 LNK도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나 다름없어. 그 이사회 늙은이들, 내가 다 매수해놨거든. 임서윤이는 이제 끝이야. 길바닥에서 구걸이나 하겠지. 희진이 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교태를 부리자 태준은 호탕하게 웃어 젖혔습니다. 그럼 누구 마누라였는데 멍청한 년 3년 동안 내 발가락이나 핥으면서 살았어야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술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거든요. 태준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너희들 누구야?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사내들 사이로 정 실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죠. 강태준 대표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태준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 살인미수? 내가 언제? 이건 모함이야. 임서윤이가 시켰지? 그년 당장 데려와. 이사님은 지금 법원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계십니다. 가시죠. 당신 어머니도 이미 검찰청으로 압송 중입니다. 태준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요원들의 손에 붙잡혀 개 끌리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희진 역시 공범 혐의로 수갑이 채워졌죠.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그들의 비명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LNK 본사 대회의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윤을 몰아세우던 이사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부서진 시계를 탁자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과거는 비루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진실은 결코 비루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과 그 일가가 우리 LNK에 저지른 악행,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가 그들과 결탁해 저를 축출하려 했던 정황. 여기 이 USB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반대파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쳤습니다. 그들은 서윤의 눈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죠. 선택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검찰청 조사실에서 저와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주인의 무게를 깨달았으니까요. 강성건설의 전 재산이 담보로 잡힌 최후의 협상장.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태준이 서윤을 쫓아냈던 그 평창동 저택이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서윤이 법인 명의로 즉시 사들였거든요. 거실 한복판에는 초췌한 몰골의 강태준과 포승줄에 묶인 박금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다 잠시 현장 검증을 위해 끌려온 참이었죠. 서윤아,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 좀 봐. 연세도 많으신데 감옥 가면 돌아가셔. 태준이 바닥을 기며 서윤의 구두 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우아하게 발을 뒤로 뺐죠. 3년 전 박금자가 서윤의 손등을 짓눌렀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강 대표님, 착각하지 마세요. 내 어머니는 당신들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뿐이야. 그때 박금자가 악에 바친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년아, 내가 감히 우리 집을 빼서?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발을 들여. 너는 영원히 우리 집 식모야.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던 천한년이라고. 서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박금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박금자의 목에 걸려있던 기어이 숨겨나왔던 그 가짜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손으로 확 낚아챘습니다. 천박한 건 못 참으신다면서요? 어머님, 지금 본인 모습 좀 보세요. 길바닥에서 쫓겨나 여관방 전전하면서도 이 유리 조각 하나에 매달리는 게 그게 진짜 천박한 거예요. 서윤이 손에 힘을 주자 툭 소리와 함께 목걸이 줄이 끊어지며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바닥으로 사방팔방 흩어졌습니다. 가짜는 결국 이렇게 흩어지는 법이죠. 당신들이 쌓아온 모래성처럼. 서윤은 정 실장이 건네준 서류 한 장을 태준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강성건설 파산 선고문이야. 그리고 이건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훔쳐간 돈 800억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장이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다 못 갚을 거야. 800억? 서윤아, 제발. 태준이 거품을 물듯 통곡했지만 서윤은 차갑게 돌아서며 명령했습니다. 집행하세요. 아, 그리고 저분들 나가실 때 구두는 신기지 마세요. 우리 집 마당 흙 밟는 것도 아까우니까. 태준과 박금자는 맨발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수많은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고 재벌가 사기 결혼 및 횡령 사건의 주범으로 그들의 얼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죠. 모든 소동이 끝난 뒤 서윤은 혼자 남겨진 저택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가짜 보석 조각들을 구두로 지그시 밟으며 창밖을 보았죠. 며칠 뒤 서윤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박살났던 회중시계 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증거로 새로 맞춘 정교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시계 눈금이 눈부시게 빛났죠.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사람의 본성을 보라는 말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밑바닥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지키며 살게요. 서윤은 묘소 앞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내려놓고 뒤를 돌았습니다. 비서진들이 저 멀리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서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대한민국을 이끄는 경영자 임서윤으로서 자신의 시대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